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로컬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가안보 전략서 보고가 발표가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30년부터 해오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 행사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은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로널드 레간 빌딩에서 했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실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우리가 동시에 새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 안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로널드 레간 빌딩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계산을 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987년 로널드 레간 대통령 때 처음으로 87년부터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해마다 이 상황이 바뀌는 걸 조금씩 수정하고 또 대통령이 새롭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안보 전략 보고서를 이 통째로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로널드 레간 빌딩에서 이것을 발표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레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지금 에이브람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와 같은 자리를 올라서고 싶은 마음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마이너한 거고 그건 저 혼자의 생각이고 객관적인 이유는 트럼프와 같은 국가 전략, 안보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레이간과 같은 국가 안보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미국을 끌어나가겠다는 겁니다. 레이간 정책은 뭡니까?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레이간 대통령 때 SDI라고 별들의 전쟁, Strategic Defense Initiative를 만들어서 엄청난 전력 증강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소련의 골바초프가 똑같이 미국과 같이 군사력 증강시키려 하다가 휘말려서 소련은 빵 살 돈을 총 사는데 전부 갖다 붙임으로써 갖다 쏟아 부음으로써 결국 나라가 붕괴된 것입니다. 소련의 붕괴는 동구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 붕괴를 끌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냉전 체제의 와해를 끌고 온 실마리가 바로 죄송합니다. 계속 트럼프라고 하는데 레간 대통령의 평화를 통한 힘을 통한 평화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이 세계의 평화 유지자, 피스키퍼가 되고 평화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되고 피스 빌더가 되려면은 미국이 힘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나 경찰 역할을 줄인다 손치더라도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가져야 된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것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 전략 보고서의 핵심에서
American First 필라소피 철학이 모든 곳에서 녹아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명시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북 대중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바마 때에 비해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봤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고립시켜서 무시하거나 대화를 하던 두 가지 정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는 스트래티직 페이션스가 아니고 사실은 스트래티직 네글리전스입니다. 전략적으로 무시함으로써, 북한이란 존재 자체를 무시함으로써 핵 문제를 그 상태에서 거의 더 이상 키우지도 않고, 키우지 않는다는 건 미국 내의 이슈로서 키우지도 않고, 물론 오바마는 중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느라고 북한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만은, 오바마의 가장 큰 업적을 중동에서 테러를 건절했다는 걸 10년 동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미국의 대외 전략의 키워드는 Termination of Terrorism입니다. 테러리즘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신경을 안 쓰고, 의도적으로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있으면 될 거라고 정책을 썼지만,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북한이 까불고 나서서 미국의 턱 밑에서 계속 턱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미사일 발사한다 그러고,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게 계속 동맹국의 상공을 나르는 미사일을 빵빵 날리고 안 참겠다는 겁니다. 물론 무모하게 전쟁부터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옵션을 남겨놓지만, 정말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안 참겠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인정을 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도 경쟁자로 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를 경쟁자로 못을 박는 것은 경제적인 경쟁자가 아니고 중국과 한편을 드는 전략 때문에, 군사 전략 때문에 경쟁자로 묻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미국에게 위협을 줄 만한 존재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경쟁자, 군사 전략적으로도 경쟁자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매년 2% 정도를 유지하고 중국의 성장이 매년 6.5% 정도를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11년 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됩니다. 국가 총생산력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되도록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안 놔두기 위해서는 지금의 무역이 불균형이다 이거죠. 어떻게 불균형이냐? 너무 중국에게 덕이 된다 이거야. 이득이 중국 쪽으로만 덕이 되는 무역이다 이거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무역에 있어서 불균형은 반드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중국에 대해서 아주 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 나름대로 굉장한 불편함이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이 지금의 경제 성장으로 올 수 있던 길을 열어준 게 우리다.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맞냐? 중국에 돈을 갖다 준 건 아니지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시장으로 중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미국입니다. 2001년. 만약에 중국이 이런 세계 무역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면 그 물건 어디 팝니까?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 속에 발을 안 들여놨다면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어떤 국가 투자, 외국인의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어떻게 끌어냅니까? 이 기반을 소위 말하면 미국이 다 도와줬다는 거죠. 돈을 대서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 미국이 그거 들어오도록, 중국이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변국을 설득하고 안내까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 배은망덕이라도 분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문 열어줘서 지금 경제 성장하는데 고맙다고 우리한테 뭘 갖다 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망나니 짓은 뭡니까? 바로 무역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관 미사일이 저렇게 골치 아픈데 너희들이 원유만 수출 안 해도 미국이 주도가 돼서 유엔에서 통과시킨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정말 효과를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일 아침 모레 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결국 불가피하게 돈이 없어서 그리고 2,500만의 인민들 먹여 살리는데 너무 급박해지니까 핵관 미사일 개발할 돈이 없을 거다. 돈 안 쓸 거다. 그거 도와달라는 겁니다. 돈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게 돈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유 수출만 하지 말라는데 중국이 앉아가 탱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어. 우리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북한 핵 문제하고 미사일 문제는 북한만 나무랄 거 없잖아. 미국의 위협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한다는데 중국이 다른 나라로서 할 게 뭐 있냐? 그렇게 중국이 다른 나라 할 거 없으면 왜 한국 사드에 대해서 내정 간섭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고 있는 중국이 너무 밉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뭐 이 숫자상으로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새 안보 전략 보고서 내용에 중국이, 저는 카운트 안 해봤습니다만 기사에 하면 중국이 32번, 러시아 25번, 북한이 17번 언급됐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빈도수만 보더라도, 언급의 빈도수만 보더라도 이 안보 전략서의 핵심은 뭐냐? 대중국 정책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헤지모니, 패권국, 군사전략적으로 군사력의 패권국,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으로 넘나들고 그 이유로 주변국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을 위협을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거 미국이 간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판 뜨자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전략 방향을 확고히 바꾸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중국을 협력자라고 볼 여지를 조금 남겨놓으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 대화로서 해결한다라는 조그마한 빈틈에 문은 열어놨습니다. 바람이 통할 정도로.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정책은 바꾼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경제 성장하도록 도와줬는데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고마운 것은 두고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기대를 못하더라도 미국 와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미국까지 안 와도 미국과 중국과 사업을 하는, 무역을 하는, 혹은 중국 현지에서 기업을 배치해둔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도둑질해 나가는, 빼나가는 걸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지금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슈퍼 301조 발표가 그건 거고, 또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가 국방수권법,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침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국가에는 국경과 관계없이 반드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실은 동맹국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게 도리어 걸거칠 정도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니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우리 허락 없이 안 된다. 정말 가소로운 얘기죠. 들어보면. 하니까 미국이 그래? 그러면 너들한테 우리가 북한 대북 핵 미사일 억제하는 거 도와달라 안 할 테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들 방위도 너들이 이제 앞으로 책임져. 페리 전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전략핵 돌라 그래. 전술핵 돌라 그러지 마라. 너가 핵 개발해라. 너가 국방력 너 자체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위력 너들이 키우라는 겁니다. 가벼이 들었어도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페리 장관이 누굽니까? 페리 국방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페리 프로세스의 내용이 뭐예요? 94년에서 97년 제네바 보고서 후에 이 제네바 보고서대로 북한이 더 이상 핵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채널을 열어가지고 북한 핵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페리 보고서예요. 본인으로서는 그 당시 역작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절대 자기가 잘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페리 전 국방장관이 우리에게 전술핵 달라 하지 말고 핵 개발하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20년 전 북한을 잘못 판단했다. 우습게 봤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북한은 더 이상 대화로 안 되는 나라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 한국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정말 느낀다면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은 한미동맹을 철저히 하든지 말로만 한미동맹 한다 하면서 엉뚱하게 중국과 자꾸 뒤에서 딜을 하려고 하는 뒤에서 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미국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아태 협력 구도를 내놓고 여기에 참여해라. 인도부터 우리가 손을 잡을 테니까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까지 다 손을 잡으니까 한국도 손을 잡고 너들의 생명줄이고 밥줄인 해상교통로를 남중국해를 지내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지나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이 무역선을 지키려면은 우리하고 협조 협약하니까 한국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대요. 안 할 소리로. 중국이 지금 9개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항해 자유도 지금 막겠다고 막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못마땅하면은 사드 하나 까도 이렇게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 그 남중국해를 지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해상교통로를 중국이 우리에게 조건부로 냈으면서 이리를 지나가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빼놓고 있는데. 그래서 신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뭘 넣어놨냐? 중국의 1대1로가 어떤 발상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1대1로를 봉쇄하기 위해서 나오는 미국의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구도에서 한국은 이름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한미동맹은 철저하고 더 강화해 나가야 되고 잘할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여기는 넣지 않습니다. 미국 잘못이 아닙니다. 들어오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끼리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억지로 팔려가는 당나귀처럼 끌고 가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정원하면 그냥 있으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너희들 하는 짓을 보면은 우방국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또 중국에 대응하는 걸 보면은 우리도 손익계산서를 두고 철저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언제까지 너희들을 등을 쳐주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는 정말 혈맹으로 맺은 동맹국이야. 이러고 있을 건가? 그것이 더 나은 계산서인지 아니면 한국을 아예 제외시키고 멀리함으로써 동남아의 몇 개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손을 잡으면 한국이 안 들어와도 대중봉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읽어야 됩니다. 정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경제와 군사력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중국도 만만치 않으니까 가만히 있겠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연설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정책은 확고해졌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 그 메시지를 첫째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구걸하지 마라. 구걸하려면 구걸할 정도의 자세를 가져라. 전략자산 달라고 얘기하려면 한미동맹에 철저히 커미트먼트를 신뢰를 줄 수 있게 행동해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11월 7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계속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행동을 지금 계속 미국 측에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마지막 부분, 핵심 부분, 우리와 관계된 핵심 부분,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핵심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번영과 안보를 맞바꾸려는 나라는 결국 두 가지를 모두 다 잃을 것이다.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한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한국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중국하고 무역 좀 하고 경제협력 좀 하면은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중국에게 산불 정책을 천명하고, 산불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 추가 사드 배치 안 하겠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안 들어가겠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협력을 군사동맹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노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중국에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스를 한 거죠. 산불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예스를 한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퓰러 이사장이 와서 하는 얘기도 산불을 택할 게 아니라 3 예스를 하라. 이 세 가지를 다 예스를 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1대1를 돕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정상회담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 우리 미사일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사드 배치를 역지사지 입장으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중국을 큰 산이라고 우리를 소국이라 불리놓고 소국과 대국 사이에 무슨 역지사지가 있어요? 역지사지가 되려면 비슷한 입장이라 해야 됩니다. 쳐다보는 사람한테 무슨 역지사지를 얘기를 해요?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쪼잔하게 잔머리 굴려서 중국하고 미국을 둘 다 들고 가는 균형 외교 한다라는 허울 좋은 말 내세우면서 중국의 번영 정책에 손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너희들 안보를 잃는 거다. 우리 너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미국이 너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때문에 중국 쪽에 가서 비비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다를. 그 다음 또 한 얘기가 약함은 충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것은 미국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계속 원유 수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약해 보이냐? 본때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감히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해서 세계 제1의 군사국으로 올라오겠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국방비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올라오겠다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패권뿐만 아니라 그 가는 절차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이런 나쁜 짓을 거짓말을 가지고 동맹국들 이간시키는 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을 반미 정서로 돌아서게 하고 중국 쪽으로 돌아서게 하는 이런 치졸한 방법. 제가 왜 중국을 큰 산이라고 한국을 소국이라고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내가 딴지를 걸었냐 하면은 그 말이 반은 맞다. 왜? 어디 반 맞냐? 중국을 대국이라 부르고 우리를 소국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그렇게 하는 자체가 소국 행위니까 그건 맞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대국될 입장입니까? 하는 짓을 보십시오. 대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위대하려면은 존경받으려면은 그 풍채에 그 품격에 그 위치에 그 환경에 맞는 처신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돈은 좀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지금 계속 커가는 나라일지 몰라도 대국이에요. 저렇게 쪼잔한 나라가. 그리고 저렇게 몰지각한 나라가. 그러니까 약함은 충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은 미국에 대한 다짐도 되지만 한국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북한하고 계속 대화하겠다. 지금 뭐 올림픽 오라고 막 빌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만 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이 없어집니까? 이렇게 스스로 약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충돌을 북한의 위협과 북한의 전쟁 의지를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적의 힘만이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강하게 의존하고 강하게 동맹관계를 끌어가고 100% 우리에게 신뢰를 주든지 아니면 너도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키워라.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걱정하는 게 제2 닉슨 독트린을 내세우면서 한국의 방위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공교롭게 제가 끝내면서 드리는 말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하는 날 미국 CNN, NBC,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한국의 주한미군 전시 대비 태세 돌입이라는 기사가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 이것을 발표한 날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뭔가 미국은 이미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 속에 발을 안 들여놨다면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어떤 국가 투자 외국인의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어떻게 끌어냅니까? 이 기반을 소위 말하면 미국이 다 도와줬다는 거죠. 돈을 대서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 미국이 그거 들어오도록 중국이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변국을 설득하고 안내까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 배은망덕이라도 분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문 열어줘서 지금 경제 성장하는데 고맙다고 우리한테 뭘 갖다 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망나니 짓은 뭡니까? 바로 무역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저렇게 골치 아픈데 너희들이 원유만 수출 안 해도 미국이 주도가 돼서 유엔에서 통과시킨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정말 효과를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일 아침 모레 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결국 불가피하게 돈이 없어서 그리고 2,500만의 인민들 먹여 살리는데 너무 급박해지니까 핵과 미사일 개발할 돈이 없을 거다. 돈 안 쓸 거다. 그거 도와달라는 겁니다. 돈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게 돈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유 수출만 하지 말라는데 중국이 앉아가 탱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어. 우리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북한 핵 문제하고 미사일 문제는 북한만 나무랄 거 없잖아. 미국의 위협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한다는데
중국이 다른 나라로서 할 게 뭐 있냐? 그렇게 중국이 다른 나라 할 거 없으면 왜 한국 사드에 대해서 내정 간섭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고 있는 중국이 너무 밉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뭐 이 숫자상으로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새 안보 전략 보고서 내용에 중국이, 저는 카운트 안 해봤습니다만 기사에 하면 중국이 32번, 러시아가 25번, 북한이 17번 언급됐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빈도수만 보더라도, 언급의 빈도수만 보더라도 이 안보 전략서의 핵심은 뭐냐? 대중국 정책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헤지모니, 패권국, 군사전략적으로 군사력의 패권국,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으로 넘나들고, 그 이유로 주변국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을 위협을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거 미국이 간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판 뜨자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전략 방향을 확고히 바꾸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중국을 협력자라고 볼 여지를 조금 남겨놓으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 대화로서 해결한다라는 조그마한 빈틈에 문은 열어놨습니다. 바람이 통할 정도로.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정책은 바꾼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경제 성장하도록 도와줬는데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고마운 것은 두고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기대를 못하더라도 미국 와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미국까지 안 와도 미국과 중국과 사업을 하는, 무역을 하는, 혹은 중국 현지에서 기업을 배치해둔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도둑질 해나가는, 빼나가는 걸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지금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슈퍼 301조 발표가 그건 거고, 또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가 국방수권법, 다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로컬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가안보 전략서 보고가 발표가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30년부터 해오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 행사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은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라널드 레간 빌딩에서 했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실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우리가 동시에 새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 안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라널드 레간 빌딩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계산을 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987년 라널드 레간 대통령 때 처음으로 87년부터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해마다 이 상황이 바뀌는 걸 조금씩 수정하고, 또 대통령이 새롭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안보 전략 보고서를 이 통째로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라널드 레간 빌딩에서 이것을 발표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레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지금 에이브람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와 같은 자리를 올라서고 싶은 마음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마이너한 거고 그건 저 혼자의 생각이고, 객관적인 이유는 트럼프와 같은 국가 전략, 안보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참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레이간과 같은 국가 안보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미국을 끌어나가겠다는 겁니다. 레이간 정책은 뭡니까?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레간 대통령 때 SDI라고 별들의 전쟁, Strategic Defense Initiative를 만들어서 엄청난 전력 증강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소련의 골바초프가 똑같이 미국과 같이 군사력 증강시키려 하다가 휘말려서 소련은 빵 살 돈을 총 사는데 전부 갖다 붙임으로써, 갖다 쏟아 부음으로써 결국 나라가 붕괴된 것입니다. 소련의 붕괴는 동구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 붕괴를 끌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냉전 체제의 와해를 끌고 온 실마리가 바로 트럼프, 죄송합니다. 계속 트럼프라고 하는데 레간 대통령의 평화를 통한, 힘을 통한 평화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이 세계의 평화 유지자, 피스키퍼가 되고 평화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되고 피스 빌더가 되려면은 미국이 힘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나 경찰 역할을 줄인다 손치더라도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가져야 된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것이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 전략보고서의 핵심에서 American First Philosophy, 철학이 모든 곳에서 녹아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명시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북 대중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바마 때에 비해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봤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고립시켜서 무시하거나 대화를 하던 두 가지 정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는 스트래티직 페이션스가 아니고 사실은 스트래티직 네글리전스입니다. 전략적으로 무시함으로써, 북한이란 존재 자체를 무시함으로써 핵 문제를 그 상태에서 거의 더 이상 키우지도 않고, 키우지 않는다는 건 미국 내의 이슈로서 키우지도 않고, 물론 오바마는 중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느라고 북한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만은, 오바마의 가장 큰 업적을 중동에서 테러를 건절했다는 걸 10년 동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미국의 대외 전략의 키워드는 Termination of Terrorism입니다. 테러리즘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신경을 안 쓰고, 의도적으로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있으면 될 거라고 정책을 썼지만,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북한이 까불고 나서서 미국의 턱 밑에서 계속 턱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미사일 발사한다 그러고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게 계속 동맹국의
상공을 나르는 미사일을 빵빵 날리고 안 참겠다는 겁니다. 물론 무모하게 전쟁부터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옵션을 남겨놓지만 정말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안 참겠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인정을 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도 경쟁자로 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를 경쟁자로 못을 박는 것은 경제적인 경쟁자가 아니고 중국과 한편을 드는 전략 때문에, 군사 전략 때문에 경쟁자로 묻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미국에게 위협을 줄 만한 존재다 인데 왜 이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경쟁자, 군사 전략적으로도 경쟁자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매년 2% 정도를 유지하고 중국의 성장이 매년 6.5% 정도를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11년 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됩니다. 국가 총생산력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되도록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안 놔두기 위해서는 지금의 무역이 불균형이다 이거죠. 어떻게 불균형이냐? 너무 중국에게 덕이 된다 이거야. 이덕이 중국 쪽으로만 덕이 되는 무역이다 이거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무역에 있어서 불균형은 반드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중국에 대해서 아주 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 나름대로 굉장한 불편함이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이 지금의 경제 성장으로 올 수 있던 길을 열어준 게 우리다.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맞냐? 중국에 돈을 갖다 준 건 아니지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시장으로 중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미국입니다. 2001년. 만약에 중국이 이런 세계 무역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면 그 물건 어디 팝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침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국가에는 국경과 관계없이 반드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실은 동맹국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게 도리어 걸거칠 정도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났으니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우리 허락 없이 안 된다. 정말 가소로운 얘기죠. 들어보면. 하니까 미국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한테 우리가 북한 대북 핵 미사일 억제하는 거 도와달라 안 할 테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방위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책임져. 페리 전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전략핵 돌라 그래. 전술핵 돌라 그러지 마라. 너가 핵 개발해라. 너가 국방력, 너 자체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위력 너희들이 키우라는 겁니다. 가벼이 들어서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페리 장관이 누굽니까? 페리 국방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페리 프로세스의 내용이 뭐예요? 94년에서 97년 제네바 보고서 후에 이 제네바 보고서대로 북한이 더 이상 핵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채널을 열어가지고 북한 핵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페리 보고서예요. 본인으로서는 그 당시 역작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절대 자기가 잘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페리 전 국방장관이 우리에게 전술핵 달라 하지 말고 핵 개발하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20년 전 북한을 잘못 판단했다. 우습게 봤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북한은 더 이상 대화로 안 되는 나라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 한국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정말 느낀다면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은 한미동맹을 철저히 하든지, 말로만 한미동맹 한다 하면서 엉뚱하게 중국과 자꾸 뒤에서 딜을 하려고 하는, 뒤에서 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미국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아태 협력 구도를 내놓고 여기에 참여해라. 인도부터 우리가 손을 잡을 테니까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까지 다 손을 잡으니까 한국도 손을 잡고 너들의 생명줄이고 밥줄인 해상교통로를 남중국해를 지내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지나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이 무역선을 지키려면은 우리하고 협조 협약하니까 한국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대요. 안 할 소리로. 중국이 지금 9개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항해 자유도 지금 막겠다고 막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못마땅하면은 사드 하나 까도 이렇게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 그 남중국해를 지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해상교통로를 중국이 우리에게 조건부로 냈으면서 이리를 지나가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빼놓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뭘 넣어놨냐, 중국의 1대1로가 어떤 발상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를 중국의 1대1로를 봉쇄하기 위해서 나오는 미국의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 구도에서 한국은 이름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한미동맹은 철저하고 더 강화해 나가야 되고 잘할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여기는 넣지 않습니다. 미국 잘못이 아닙니다. 들어오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끼리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억지로 팔려가는 당나귀처럼 끌고 가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정원하면 그냥 있으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너희들 하는 짓을 보면은 우방국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또 중국에 대응하는 걸 보면은 우리도 손익계산서를 두고 철저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언제까지 너희들을 등을 쳐주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는 정말 혈맹으로 맺은 동맹국이야 이러고 있을 건가? 그것이 더 나은 계산서인지 아니면 한국을 아예 제외시키고 멀리함으로써 동남아의 몇 개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손을 잡으면 한국이 안 들어와도 대중업제는 대중봉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읽어야 됩니다. 정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경제와 군사력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중국도 만만치 않으니까 가만히 있겠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연설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정책은 확고해졌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 그 메시지를 첫째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구걸하지 마라. 구걸하려면 구걸할 정도의 자세를 가져라. 전략자산 달라고 얘기하려면 한미동맹에 철저히 커미트먼트를 신뢰를 줄 수 있게 행동해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11월 7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계속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행동을 지금 계속 미국 측에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마지막 부분, 핵심 부분, 우리와 관계된 핵심 부분,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핵심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번영과 안보를 맞바꾸려는 나라는 결국
두 가지를 모두 다 잃을 것이다.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한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한국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중국하고 무역 좀 하고 경제협력 좀 하면은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중국의 그 산불 정책을 천명하고, 산불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 추가 사드 배치 안 하겠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안 들어가겠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협력을, 군사 동맹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노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중국에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스를 한 거죠. 산불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예스를 한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퓰러 회장이 이사장이 와서 하는 얘기도 산불을 택할 게 아니라 3 예스를 하라. 이 세 가지를 다 예스를 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1대1를 돕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정상회담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 우리 미사일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사일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사드 배치를 역지사지 입장으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소국, 중국을 큰 산이라고 우리를 소국이라 불리놓고 소국과 대국 사이에 무슨 역지사지가 있어요? 역지사지가 되려면 비슷한 입장이라 됩니다. 쳐다보는 사람한테 무슨 역지사지를 얘기를 해요?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쪼잔하게 잔머리 굴려서 중국하고 미국을 둘 다 들고 가는 균형 외교 한다라는 허울 좋은 말 내세우면서 중국의 번영 정책에 손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너희들 안보를 잃는 거다. 우리 너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미국이 너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때문에 중국 쪽에 가서 비비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